최근 검찰 조사 결과나 검찰이랑 대통령실이 하는 말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꼭 정치적으로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봐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조차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꼬리가 길다고 말합니다. 뭔가 확실하면 싹둑 잘라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애매한 스탠스만 취하다가 꼬리가 길어지고 길어진 꼬리는 언젠가 밟힌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검찰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장동 수사도 사실상 중단 명령을 내린 거나 다름없고요. 이재명 대표를 덜어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관련도 없는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이재명 대표 잡기에 혈안인 상황입니다. 제가 왜 대장동 수사를 중단 명령한 거라고 표현했냐면 간단합니다. 지금 뉴스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때문에 계속해서 소환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이게 아니라 대장동으로는 털어낼 게 더 이상 없어서 다른 걸로 흠집을 잡으려고 여러 차례 소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걸로 비겁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기사들도 있던데 이건 공부를 다시 하고 쓰셔야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한 걸 가지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표현해서 되나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할 건데 이건 이제부터 대장동 때문에 소환하는 게 아니라 백현동과 정저동 의혹을 가지고 어떻게든 퍼즐을 맞추려고 검찰이 소환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미 위례 대장동 검찰 수사도 2차 소환 조사를 기점으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3차 소환을 하고 앞으로도 소환을 하겠다는 식으로 검찰이 스탠스를 취하는 건 이 대표와 검찰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고 이미 검찰이 백현동이랑 정저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점입니다. 최근에 있던 2차 조사에선 검찰이 대장동 사업 구조를 추진 승인한 과정과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재명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아무 말도 아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는데 앞서 제출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했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백현동하고 정저동 관련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의 일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백현동 개발은 경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로 중앙지검에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아주 제대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소환 조사도 안 한 검찰 관계자가 대장동 의뢰, 백현동, 정저동 등 유사한 구조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사업에서는 비리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피의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를 포함해 이 대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모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등을 지목해서 수사 중이거든요.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는데 이건 어쨌든 수사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비추고 있냐면 대장동 수사에서는 검찰이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장동에서 뭔가 나왔으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구속됐겠죠. 그런데 명확한 명분과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고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조지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대장동으로 안 돼서 백현동하고 정저동 의혹까지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치졸한지 아시겠죠? 어떻게든 집어넣겠다는 엄포를 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거 생각을 다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럴수록 대통령과 영부인은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참모진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말리는 게 맞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 2차 조사가 무려 11시간이나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부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부분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시간 끌기 수사에 불과하고 구속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건으로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거고 실제 수사 과정과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이런 게 수면 위로 드러날수록 검찰의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던지 전세 사기범을 잡던지 주가 조작 사건 조사하던지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는 게 합리화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민주당 쪽은 가만히 있냐 이거죠.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는 말이 대번에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고 작은 문제가 어떤 사람이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했음에도 명확한 증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지 털기를 중단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라도 잡으려고 먼지떨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를수록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하는 명분도 만들어주는 꼴이거든요. 지금 대통령하고 여당의 주장은 뭔가요?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수사 같은 건 입에도 올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명분이 있으니까 움직인다는 걸 인지해야죠. 민주당은 지금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수사가 미진했고 이 대표 수사만 비정상적으로 가혹하게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요. 대통령하고 여당 말대로라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털지 않으면 먼지가 안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TF팀까지 발동을 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는 결백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상한 논리라는 것도 맞고 법원이 무죄를 준 전주는 범죄 가담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지만 김건희는 단순 전주가 아니라는 걸 국힘도 알 겁니다. 국힘에도 법조계 출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도 해석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래 관련 문자 메시지같이 통정매매의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났는데 이런 사람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건 검찰 스스로가 공정과 정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싶으면 대통령이랑 검찰이 똑똑하게 움직이던가요. 이건 무슨 국민들한테 대놓고 전략을 보여주는 꼴이죠. 법원이 최근에 곽상도 씨 관련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 내용의 대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상 검찰의 중요한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학 녹취록이 뭐냐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정영학 씨가 동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같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두 사람은 고물료로 안 되지 땡땡땡 하고 곽상도는 그거는 저기 그걸로 주면 되잖아요.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 그렇다면야 그 아들이 거기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을 왜 허풍이라고 단정 지었냐가 중요하죠. 이 소리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한 말하고 연결해서 보면 쉽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1시간을 조사하고 나와봤더니 새로운 증거도 없고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맞춰서 가겠다는 거고 결과가 어떻든 증거가 어떻든 그냥 묵살하고 가겠다. 무슨 말이 나오든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놨다. 이런 말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4년 전 곽상도 씨의 발언도 다시 재조명 받기 시작했거든요. 곽상도 씨가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이던 시절에 장학금을 매개로 당시 부산 1호원장 자리, 부산 대병원장 자리, 대통령 주치의 자리가 오갔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진용 씨를 저격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조국 장관 아들, 딸의 아버지, 어머니 찬스의 환멸과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산대를 포함한 11개 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3가에서도 조민 씨 장학금 문제를 꺼내면서 아빠 찬스 저격수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지금 아빠 찬스 피고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검찰에서도 이미 곽 전 의원이 아들의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여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걸 뒤집은 거죠.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경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요. 아들 병채 씨 스스로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신이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상에서 돈 많이 번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6년가량 일하고 얻은 곽 씨의 퇴직금 50억 원은 23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GS 홈쇼핑 어태수 회장하고 맞먹는 수준이라는 건데 이건 그냥 법적인 조사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심지어 녹취록이라는 증거도 있는데 재판부는 무슨 근거로 허풍이라고 단정을 지었을까요? 같은 날 곽 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0억 원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기 힘든 금액이지만 화천대유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 기준에 맞춰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선 금전적 보상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곽상도 씨랑 관련된 내용과 녹취록,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수사, 검찰의 백현동, 정저동 의혹 끌어오기, 저 혼자 과하게 해석하는 건가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